한낮 최고기온 33도, 정말 찌는 듯한 날씨에 서울 청계산에서 수원 광교산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몸무게가 몇 킬로나 빠질까요? 이번 영상은 등산 동호인들의 버킷리스트 청광종주 코스를 소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실전 가이드북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청광종주는 서울 청계산에서 시작해서 수원 광교산까지 이어지는 약 24km의 장거리 산행 코스입니다. 청계산과 우담산, 발화산, 백운산, 광교산을 포함해서 총 5개의 주요산과 12개의 주요 봉우리를 연달아 오르내리는 코스죠. 지리산 종주를 준비하는 연습 코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결코 만만하게 볼 코스는 아닙니다.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되고 여름철에는 10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갈림길이 많고 이정표가 헷갈리는 구간들이 많아서 소행자는 물론이고 숙련자들도 길을 잘못 들어서 마을로 내려가거나 중간에 하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불필요한 알바와 체력 소모가 없도록 청광종주 코스를 FM대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광종주 시작점은 네이버 지도상에 양재 화물트럭 터미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시려면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순역 근처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13분 정도 이동하여 추모공원 입구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안내해드릴 시간은 평균적인 산행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전했던 날은 6월 19일이었는데요. 한낮 최고기온이 33도에 달하는 정말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듯한 조건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했는데 보조 배터리와 촬영 장비 등을 포함하여 1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올랐습니다. 주말에는 청계산 옥녀봉, 매봉, 이수봉 근처나 광교산 형제봉 등에서 음료를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저는 평일에 도전했기 때문에 중간 보급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사전에 4.5리터나 준비했는데 결국 산행 중에 다 마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광종주 코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반 100m 정도는 급경사 구간을 치고 올라야 합니다. 이후엔 경사가 다소 완만해지며 청광종주 전체 구간을 통틀어서 평이한 구간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더운 날씨 때문에 초반부터 만만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불바위산까지는 특별히 위험하거나 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불바위산 이후에는 약 400m 정도 걷기 좋은 평이한 등산로가 이어지다가 다시 옥녀봉 방면으로 치고 올라야 합니다. 옥녀봉까지는 꾸준한 오르막이 계속되는데요. 중간에 완만한 구간과 경사가 있는 구간이 섞여 있습니다. 옥녀봉을 앞둔 오르막에서는 경사가 좀 가팔라지지만 위험하거나 험한 구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추모공원 입구에서 옥녀봉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옥녀봉에 도착하면 처음으로 조망이 트이는데요. 맞은편으로 관악산과 과천, 경마공원 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옥녀봉 이후에는 925m 정도 평탄한 구간이 이어집니다. 길이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페이스를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원터골에서 올라오는 삼거리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고난의행군이 시작됩니다. 짧은 계단을 오른 뒤 잠시 평지 구간을 지나 1400개가 넘는 계단이 연속으로 이어지는데요. 청광종주 초반에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구간이자 계단 PTSD가 생기는 구간이기도 하죠. 만약에 초반에 컨디션 난조가 온다면 이 구간에서 원터골 방면으로 하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기장을 지나며 잠시 짧은 평지 구간이 이어지고 다시 계단 구간이 시작됩니다. 돌문바위를 지나 매바위에 오르면 조망이 트입니다. 날이 맑으면 성남공항과 잠실 롯데타워까지 깨끗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오르면 힘든 구간은 거의 끝나고 매봉까지는 걷기 편한 완만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매봉 이후에는 만경대 방면으로 내리막 계단과 잠시 평온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참고로 매봉 직전까지 준흥선 우측은 과천시, 좌측은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매봉을 지나면 성남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매봉부터 하우고개까지는 성남 노붓길 6구간에 해당하므로 길이 헷갈릴 경우엔 이러한 표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매봉에서 현읍제까지는 체력 부담이 거의 없어서 숨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죠.
산업재에서 이수봉 방면으로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요. 계단을 오른 뒤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계산에서 제일 높은 만경대에는 국군이 운영하는 군사시설물이 있어서 우회해야 하는데요. 우측으로 이동하면 등산로가 거칠어서 좌측으로 우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숲길과 계단, 데크길이 교차하며 내려가다가 포장도로를 따라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서 포장도로 구간은 마치 용광로처럼 매우 덥게 느껴졌습니다. 환경 측정시설 철조망 우측을 통과하면 약 300m 정도 내리막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의 소나무들은 매번 올 때마다 참 멋스럽게 느껴져서 잠시 힘든 걸 잊게 해줍니다. 넓은 공터를 지나면 삼거리까지 완만한 오르막을 150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삼거리에는 주말에는 아이스크림 장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식수 보급처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삼거리에서 좌측 이수봉 방면으로 이동하면 500m 정도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편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이수봉 정상은 성광종주 코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이정표 확인 없이 직진해서 옛골 방면으로 내려가서 알바를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수봉 정상석을 등지고 우측 국사봉 방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수봉 정상에서는 약 690m 정도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지는데요. 주말에도 이 구간은 등산객이 적은 편이라 꽤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이후 국사봉까지는 약 650m의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는데 체력 소모가 상당해서 육수를 많이 흘리게 되는 구간입니다. 국사봉 정상에 오르면 탁월한 조망이 펼쳐지는데요. 관악산과 과천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사봉에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왼쪽 능안골 방면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려가서 알바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국사봉 정상에서 우담산 방면 표지판을 확인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국사봉 직후 50m 거리에 작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이 봉우리를 그대로 넘는 분들이 많지만 등산로가 거칠어서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국사봉 정상을 내려오자마자 청계산 주차장 방면 표지판을 보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국사봉에서 하오고개까지는 1.7km 거리로 고도차 285m를 내려가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리막이 꾸준히 이어지는데 간간히 평탄한 구간도 있습니다. 흙길과 돌길, 나무 계단 등이 섞여 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그늘이 많아서 시원한 편이지만 이정표가 헷갈리는 구간들이 있어서 이동 중에 GPS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옥고개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횡단하는 육교가 설치된 고개인데요. 청광종주 코스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프타임이라 할 수 있죠. 하옥고개에서 영신봉까지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후반 480m는 평균 경사도 약 18도의 꾸준한 오르막으로 계단과 흙길이 반복되며 통신 중계소까지 고도차 약 150m를 올라야 합니다. 경사 자체는 아주 급하지는 않지만 체력 소모가 꽤 큰 구간입니다. 이후 영신봉까지는 약 430m 정도 비교적 편안한 길이 이어집니다. 약간의 오르내림은 있지만 체력 회복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영신봉은 정상에 굳이 오르지 않고 정상 직전에 좌측 샛길로 우회하시면 됩니다. 영신봉에서 발화산까지는 약 1.2km로 완만한 내리막 후에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숲이 울창하고 등산로가 넓어서 걷기에 쾌적한 구간이죠. 발화산 정상은 별도의 표지석이 없고 이름도 발화산과 비슷해서 알바가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요. 표지목에 쓰인 대군산 정상 방면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발화산 정상에서 발화제까지는 1.7km 거리로 완만한 내리막과 능선길이며 등산로는 대체로 평이해서 걷기에 편합니다. 청광종주 코스에는 원래 스식 화장실이 없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발화제에서 표지판의 의왕 백운호수 방면으로 약 550m를 내려가시면 발화산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스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왕복하는 길도 경사가 완만한 편이라 부담스럽진 않으실 겁니다. 발화제에서 발화산 정상까지는 약 580m이며 고도차 180m를 올라야 합니다. 짧은 계단은
계단을 올라 완만한 등산로를 잠시 거쳐 365 희망 계단이라는 36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희망이 아닌 별망의 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도 성광정주에서 또 다른 고비 중 하나죠. 하지만 가라산 정상에 도착하면 관악산과 의원 백운호수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조망 덕분에 피로가 좀 풀리는 기분입니다. 가라산에서 백운산 구간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가라산에서 고분제까지 600m의 내리막을 거쳐 고분제에서 백운산까지 1.7km의 오르막을 올라야 합니다. 가라산에서 고분제 방향으로 내려가는 등산로는 넓은 흙길이라 걷기에 편한데 백운산을 오르기 전에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고분제부터는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이미 누적된 피로 때문에 짧은 오르막도 제법 힘들게 느껴집니다. 특히 정상 직전 300m는 경사가 꽤 가팔라서 체력 소모가 심한 구간입니다. 백운산 정상에 오르면 왼쪽으로는 수원 시내와 정면으로 의원 방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백운산에서 광교산 시루봉까지는 약 2km로 그동안의 힘든 구간들과 달리 상당히 편안한 능선길입니다. 넓고 평탄한 흙길 위주의 목재계단과 데크, 돌길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걷기에 편하고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체력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시루봉은 주 등산로에서 왼쪽으로 약 1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패스하셔도 되지만 블랙야크 인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리셔야 합니다. 시루봉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청계산부터 지나온 능선길이 한눈에 들어와서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시루봉에서 홍제봉까지는 2.3km입니다. 시루봉에서 토끼제까지 900m는 넓은 흙길 위주인데 목재계단과 잔돌이 곳곳에 있어서 발걸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로봉은 굳이 올라갈 필요 없이 좌측으로 우회하셔도 됩니다. 양지제까지는 내리막과 평탄한 능선길이 반복되며 데크 계단과 흙길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양지제를 지나 홍제봉 직전에는 꽤 긴 계단이 이어지는데 이 구간도 성광정주에서 멘탈을 흔들어 놓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성제봉 정상은 광교산 주등산 중에서도 조망이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원 시내와 광교 신도시 방면 조망이 시원하게 펼쳐지죠. 성제봉까지를 후반전이라 한다면 반딧불이 화장실까지는 연장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제봉부터 반딧불이 화장실까지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꽤 길고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 마치 좀비처럼 무의식적으로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몇 번의 오르막까지 덤으로 등장하니 끝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계속해서 내리막 계단과 흙길, 평탄한 길이 이어지는데 등산로가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도중 해가 저물어 헤드랜턴을 사용했는데요. 다른 계절에는 더 일찍 어두워지니 최소 오전 8시 이전에는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가면 드디어 반딧불이 화장실이 보이고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성광정주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성취감과 해방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이날 총 산행거리는 24.1km였습니다. 평소에 혼자 찾을 때는 8시간 30분 정도 안팎으로 걸렸는데 이번에는 33도에 달하는 폭염과 10kg이 넘는 장비 때문에 10시간 57분이나 걸렸습니다. 식수는 산행 중에 500ml 9병, 하산 후에 1400ml를 마셨는데요. 합쳐서 총 5.9L를 마셨는데도 귀가해서 확인해보니 체중이 2.1kg이나 줄었습니다. 여름철에 성광정주가 얼마나 강도 높은 코스인지 몸으로 증명한 셈이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서 받아가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아웃도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